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인 네일업계가 강화된 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세탁업소를 대상으로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는 표적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당국이 한인 경제의 근간인 네일업소에 이어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는 것은 엄연한 표적 단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한인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세탁업소 등 15개 소매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 근절을 위해 근무 환경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란킴 의원은 네일 살롱에 이어 세탁업소까지 단속이 이어지면서 한인 소상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뉴욕주는 단속에 앞서 업소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거나 교육을 통해 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과 이에릭 이사장, 이종명 뉴욕 한인 교협 회장, 문영철 롱아일랜드 한인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원 서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승진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총 3,515개의 지지 청원 서명 중 3,502개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오직 13개의 서명만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 후보 측의 주장이 맞다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청원 서명 부족으로 선거에 나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지지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지지 서명서들 중 1,081개는 16선거구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타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서명이고 655개의 서명은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195개는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만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 무려 1,504개의 서명과 주소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8월 2일에서 4일 공청회를 열고 스타비스키 의원의 지지 서명에 대해 심사하고 후보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펠팍 지역 앞으로 학교나 종교시설 근처 상업지구에 마사지업소나 전당포 등의 신규 오픈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신규 오픈은 공업지구로만 제한하고 기존 업소는 매년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펠팍 의회는 최근 마사지 팔러 업소, 전당포, 고가 중고 물품점 등은 공업지구 지역에서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별도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 100피트 반경 이내에는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들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브로드 애비뉴 등과 같은 상업지구 대신 공업지구인 그랜드 애비뉴와 커머셜 애비뉴 인근에만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존 업소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만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마사지 업소는 매년 $250의 수수료를 내고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종업원도 $100의 수수료를 내고 1년마다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전당포와 고가 중고 물품 업소도 $30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250를 내고 타운 측에서 라이센스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3년간 뉴욕시의 시장 가격 아파트 38,000가구 이상이 신규 공급될 전망입니다.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뉴욕시 렌트 인상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 부동산 전문 업체 텐엑스의 시장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3년간 뉴욕시에서 시장 가격의 임대 아파트 3만 8천 가구 이상이 신규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14,686가구, 내년에 추가로 17,044가구 등의 임대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텐엑스는 보고서에서 2014에서 15년 임대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시장 가격 임대 아파트 공실률이 2017년에는 10%를 넘기게 되고 그 결과 2019년에는 시장 가격 임대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이 0%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임대 아파트의 대량 공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렌트가 동결 하락하고 임대형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나 임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세금 혜택의 소멸에 따라 렌트는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 220만 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렌트 안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 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전체 렌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노사가 합의하고 우려했던 파업은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협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승객들 부담만 늘게 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보였던 기관사와 승무원 등 2개의 노조와 임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트랜짓 열차 11개의 노조와의 협상은 모두 완료됐고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 간의 협상으로 뉴저지 트랜짓 측은 앞으로 약 2년간 1억 8,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뉴저지 트랜짓 측은 이번 협상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 인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 측은 2개 노조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2개 노조는 2011년부터 임금을 소급 적용해 7년간 18.4%의 임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를 전체 기본급여에서 2.5%까지만 지출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뉴저지 트랜짓 측은 7년간 임금을 10.9%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는 기본급여에서 20%를 공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에 농산물이 추가 제공됩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매달 $20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저소득층과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농산물을 무료 제공하는 시니어 파머스 마켓 뉴트리션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파머스 마켓에서 $20 상당의 지역 농산물 구입이 가능한 수표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나 푸드스탬프, 저소득 가정 난방 지원 프로그램 등의 복지 혜택 수혜 자격이 있는 주민들로 월 소득이 싱글은 $1,832, 부부는 $2,47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수표는 인근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머스 마켓이 이 수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www.growny.org 웹사이트에서 미리 검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신의 주소를 기입하면 지도에 가장 가까운 파머스 마켓의 주소와 위치, 오픈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표 사용 시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보호 장비가 대폭 개선됩니다. 최근 경찰 저격 등으로 강화된 성능의 보호 장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뉴욕시경은 $700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일선경찰의 안전을 위해 군용 스타일의 보호 헬멧 2만 개와 방탄조끼 6천 개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순찰차 등에는 방탄문과 유리 등도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경 측은 최근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와 텍사스, 댈러스 등에서 발생한 경찰 저격 사건에 쓰인 총알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며 앞으로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특수경찰들은 강화된 성능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만 순찰 경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성능의 새로운 장비의 구입과 착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장비는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공중전화를 무료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전환하는 뉴욕시 링크 NYC 프로젝트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지역은 90%의 설치율을 보였지만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는 단 한 대의 키오스크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부터 링크 NYC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가정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쓸모없어진 공중전화 부스를 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키오스크로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링크 NYC 프로젝트를 맡은 업체 CD 브릿지는 애초 지난 21일까지 5개 보로에 키오스크 510여 대를 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절반밖에 작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맨해튼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322대 가운데 90%에 가까운 282대가 설치됐고 브롱스에는 계획된 29대 중 절반 정도인 16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는 이제까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퀸즈에는 원래 총 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장실은 현재 CD 브릿지와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북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닷새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샌드파이어로 불리는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페어오크 캐년에서 발생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오늘까지 3만 3천 에이커가 불탔으며 이 중 주택 18채가 전소되고 인근 1,500여 가구가 위협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화재로 인해 숨졌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발생 인근 만여 가구의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며 현장에는 1,6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과 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어 진화율은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를 포함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라케아나다와 벌뱅크 등 산타클라리타 인근 지역에는 산불로 인한 연기와 재가 흩날리며 일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최종 사인을 마쳤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AB 516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는 차량 딜러들이 임시 번호판 없이는 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번호판 없이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일부 얌체 운전자를 줄이고 범죄 차량의 차량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의 승인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민들이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과중시켰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스페인의 소머리 축제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경기인데요. 하지만 황소가 잔인하게 죽거나 또는 투사가 목숨을 잃으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팜플로나 시청 광장. 축포가 발사되자 갇혀있던 소들이 풀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를 피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흥분한 소들은 여기저기 들이받기 시작하고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Every day you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t run, different bulls, and as the expectation builds up, and then it's like you have to jump and do your best run. And 팜플로나시의 소모리 축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해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I still get nervous. I still love it. It's still unique in the world, and I thank the Pamplonicas for accepting us in as foreigners. 하지만 흥분한 소떼를 보며 즐기는 축제이다 보니 해마다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올해도 20대 스페인 청년이 사망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쇳불에 찔려 중상을 입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테루엘 지역에서는 31년 만에 투우사가 숨지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도중 쇳불에 허벅지와 가슴을 찔린 투우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특히 TV 생중계로 500kg짜리 황소가 투우사의 몸을 뿔로 받는 장면을 지켜본 스페인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루엘의 투우 축제는 즉각 중지됐지만 이를 계기로 투우 축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발라의 차림으로 머리에 쇳불을 달고 가짜 피를 뒤집어 쓴 동물보호단체 회원들. 이들은 황소를 잔인하게 죽이는 투우 축제를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terrible, terrible practice, which they call tradition or entertainment, really needs to stop right now. Bulls cannot wait any longer. 마드리드에서도 등에 창이 꽂힌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로 분장한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 학대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카탈루냐 주 등에서는 투우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전역에서 열리는 투우와 소모리 축제가 끌어들이는 관광객은 연간 600만 명, 수입은 4조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죽음의 축제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장 황소 사업을 멈추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보잉 717 여객기가 25일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더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엔진에 붙었던 불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 전 공중에서 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 착륙 후 탑승객들은 델타 항공 측이 마련한 대체 여객기를 타고 안전하게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25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관으로 근무한 메일 림 씨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감자들의 친지들에게 뇌물을 받고 휴대전화와 담배, 마약 등을 수감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림 씨는 담배 한 갑을 전달하며 수감자 친지에게 $100를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받고 마약성 진통제와 휴대전화 등을 수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림 씨는 제보를 접수한 수사관들의 약 1년에 걸친 함정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장례식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장례식장 내부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주방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빵 같은 제과 또는 샌드위치, 스낵 등과 같이 간단히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제한됩니다. 또 소다나 커피는 허용되지만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판매 또는 제공은 금지됩니다. 전 해병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 전 부회장이 25일 제1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 신임 회장은 2010년부터 상조회에서 활동해오며 정관 수정위원, 부이사장, 부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전 회장은 6천 명이 넘는 회원들을 이끌어 나갈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회원들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 임기로 상조회를 이끌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후덥지근한 날씨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후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